시맨십 바람직한 선원 정신을 운운하며 하소연의 위험을 무릅쓰고 받아줬더니 급한 불 껐으니 쓰레기만 버리고 간다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울산항 정박 중 발생한 폭발 사고로 1년 넘게 방치되다 단존 폐기물 처리와 선체 수리를 위해 지난해 9월 대형 석유 제품 운반선 스톨트 그로일란드호는 경남 통영에 입항을 했습니다. 당시 선내에 남은 상당량의 유해 화학물질 탓에 입항 반대 목소리가 컸지만 대규모 수리 공사에 따른 경기 부양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한국으로의 입항을 요청했고 그에 따른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해 한국은 입항을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선사 측이 돌연말을 바꾸면서 한국의 뒤통수를 친 일이 발생했습니다. 통영에선 폐기물만 처리하고 정작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선체 수리는 기존 한국이 아닌 중국 조선소에 맡기려 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돌연 중국에서 수리를 받게 된 경위는 중국 측이 제시한 수리 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유인데 고위험 폐기물 처리 부담에도 고용과 낙수 효과를 기대하며 입항을 받아들였던 지역사회는 쓰레기만 두고 떠나려 한다며 반발에 나섰습니다. 해당 배는 2019년 9월 울산 연포부두에서 하역 작업 중 폭발 사고를 겪었습니다. 당시 선내에는 스티렌 모노머 5245톤, 메틸메타크릴레이트 889톤 등 화학물질 수십 종 23,000톤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 중 스티렌 모노머는 소량만 유출돼도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위험물로 엄격한 관리는 필수였습니다. 이를 안전하게 처리하면서 재운항을 위한 선체 수리를 병행할 조선소를 찾던 선사는 중견업체인 여수해양을 낙점했습니다. 여수해양은 통영 안정산단 내 HSG 성동 조선해양에서 작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환경부와 관세청 허가를 거쳐 해양수산부에 기항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안정산단은 국가 간 무역이 이루어지지 않는 불개항장이라 외국적 선박인 스톨트호가 입항하려면 기항 허가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뒤늦게 소식을 접한 지역 환경단체와 어민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유해물질 덩어리가 청정 진해만을 통과해 통영으로 오는 과정부터 심각한 해양오염을 일으킬 것이 뻔하며 이미지 훼손은 물론 지역 수산물 가치도 급락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통영시와 통영시의회도 이들과 뜻을 같이 하며 해당 선박의 입항을 거세게 반대했습니다. 반면 선사 측은 여수해양을 통해 한국 지역 조선이 작업에 필요한 기술과 장비를 보유한 유일한 곳이라며 불가피성을 호소하고 우려하는 추가 오염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중소조선의 몰락과 관광산업의 위기, 그리고 코십구 장기화로 침체한 지역 경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통영시 설득에 나섰습니다. 실제로 해당 선박 수리 범위는 화물창과 선실구역, 배관, 철회장, 전장 등 사실상 선체 모드로 선박 신조에 맞먹는 대형 공사였습니다. 총 공사비는 폐기물 처리비 50억 원을 포함해 400억 원 상당, 예상 작업기간 1년으로 하루 최소 100명, 1년간 3만 5천 명의 노동자가 투입이 필요한 대규모 공사였습니다. 해당 선박은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기 부양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고 가뜩이나 침체된 지역 경제를 되살리기에 알맞은 조건이 형성되자 무조건적인 반대보다 합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비등해졌습니다. 찬반이 분분한 가운데 기항 허가를 놓고 고민하던 해수부는 철저한 안전대책 시행을 포함한 11가지 조건을 전제로 허가서를 발급했습니다. 이후 별다른 충돌이나 사고 없이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됐으며 늦어도 오는 6월이면 폐기물 처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런데 선사 측이 정작 중요한 수리 계약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해당 선박과 지역사회 간의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중국에 가면 보다 저렴한 비용의 수리를 마칠 수 있었고 이미 중국으로 예인할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케이맨제도 선적인 스톨트호의 선주는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스톨트 탱커사로 특수선 150여 척을 보유한 다국적 기업입니다. 여수해양 측은 선주가 수리계약서 작성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지금쯤 계약이 마무리돼야 하는데 상황이 진전되지 않자 갑갑한 심정을 털어놨습니다. 해당 선주의 갑작스런 수리계약 변경에 대해 명백한 기항허가 조건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수부는 기항허가 조건 중 하나로 출항 전 선박의 안전 및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항해 장비, 선박 엔진, 해양오염 설비 등을 완벽하게 갖춰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게다가 현행 해사안전법은 외국 선박이라도 해양환경 보전에 장애를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항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로 중국으로 예인할 경우 기항 허가를 취소하고 입출항 통제 등 법적 조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해수부의 입장입니다. 실제로 2013년 화재 사고를 당해 울산항에서 화물만 처리하고 수리를 위해 중국으로 가려던 화학제품 운반선
아리타임 메이지호에 대해 해수부가 입항 허가 조건에 반한다는 이유로 저제, 부산에서 수리를 끝낸 뒤 출항한 일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스톨트 그로일란드호도 보다 싼 수리 견적을 제시한 중국으로 가려는 움직임을 보이면 법적 분쟁을 피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과감한 결정을 내렸던 지역사회는 이번 일로 인해 폐기물만 떠안게 될지 모른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대로는 고용과 소비를 통한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뿐더러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역을 호구 취급하는 처사이며 이럴 거면 애초에 중국을 갔어야 한다면서 이번 일을 통해 이참에 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글로벌 시장에서 공사비가 저렴한 만큼 저품질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정부의 저금리 대출을 이용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해외 기술 인력을 영입해 기술 수준을 높였지만 실상 자국의 기술자들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저렴한 가격 탓에 글로벌 시장 상위 10개 업체 중에 절반이 중국 업체일 정도로 많은 나라들은 중국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은 공사비만 보고 중국 업체를 선택했던 선주들은 이익 없이 부채만 남는 피해를 입은 후 중국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과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 분야만 보면 여전히 하자 발생이 많아 신뢰 문제도 많습니다. 중국은 2012에서 2017년 글로벌 조선시장 수주 1위였다가 한국에 밀리면서 이후 한국을 따라잡기 위해 더가 수주와 규모의 경제를 앞세워 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제대로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 국영기업 후동중화조선이 건조한 LNG선 글래드스톤호는 2018년 6월 해상에서 엔진 고장으로 멈추는 대형 사고를 냈습니다. 후동중화조선은 중국 LNG선 수주 1위 기업 CSSC의 계열사였지만 통상 20년 이상 운영되는 LNG선이 건조 2년 만에 운항불능 상태에 빠진 것을 놓고 기술력의 한계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고 원인을 찾고 기술 보완을 했지만 이후 발주가 없어 검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선주 회사가 휘청거릴 만한 대형 사고였기에 각국은 더욱 중국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코십구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했던 중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세계 경제활동이 정상화될 조짐을 보이자 언제든 한국을 저가 물량 공세로 밀어내려는 움직임을 중국은 보이고 있습니다. 각국은 중국산 저가 제품을 막아보려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저가 제품을 규제할 근거가 없어 중국산 비규격 작퉁 제품이 자동차, 조선업계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저가 및 가짜 중국산 제품이 무분별하게 유입돼 시장이 교란되면 고용이 크게 줄어들 수도 있는 실정입니다. 무역위의 조치로 값싼 중국산 H영강의 수입은 막았지만 최근엔 품질이 또 다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산업규격에 미달한 저급제 철근이 인증을 받은 것처럼 둔갑돼 수입되고 있고 이는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세계 1위의 기술력을 가진 대한민국에서 튼튼하고 안전한 수리를 맡길 수 있었지만 중국의 달콤한 저가 유혹에 넘어가 버린 네덜란드 선주 선박의 행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식튜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